전체적으로는 제약 관세를 얘기하면서 이쪽에다가 푸틴 사진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지금 썩은 내가 난다 말이야. 러시아의 경제는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낮추면은 전쟁을 작동시키는 기계를 멈출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를 요 사이드에다 뽑았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요거는요 미국의 CNBC 방송 화면 캡처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라고 딱 나오죠. on the phone.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CNBC 자신은 기사를 이걸로 뽑았어요. 제약업계의 관세가 최고 250%에 다다를 수 있다. 의약품 관세를 250%면요 쉽게 얘기해서 약값이 3배가 된다는 거예요. 헐!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특히나 우리도 저기 뭐 배 아파요, 열 나요 그러면은 병원 안 가고 그냥 해열제로 때우고 소화제로 때우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많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지가 나면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아니 애지가 나면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도 병원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병원 절대 못 간다 그러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인 나라에서 약값을 올린다. 각자 스스로 알아서 약 사 먹고 마는 나라에서 약값이 3배가 된다.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하겠대요. 왜? 보시죠. 일단은 처음부터 무대뽀로 250%부터 시작한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의 안 매기듯이 한다. 낮게 한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150%가 되고 결국은 250%를 만든다.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제조업으로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제약회사들아, 딴 나라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그럼 관세 안 내잖아. 말 안 듣고 계속 니네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150%? 그래도 말 안 들으면 250%. 즉 미국의 약 소비자들로서는 250%를 감당하려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제약회사들이 들어온다면은 미국에서 오히려 그 약값이 좀 낮아지는, 사실 미국 약값이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평균을 예컨대 100원이다 그러면은 미국의 약값은 평균 2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더 돈을 주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요거까지 한다. 하여튼 의약품 관세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삼바 한때 많이 나왔죠. 삼바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관세에 직접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게 미국에 수출한 의약품 수출한 나라 순서입니다. 3등, 4등, 5등. 우리나라는 10위권 바깥입니다. 뭐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제 노바티스라든가 바이엘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나오는 스위스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죠. 스위스 어제 밤새 그 꼬랑지 내렸습니다. 39% 딱 맞고는 우리는 보복관세 없다, 바로 더 좋은 제안을 갖고 가겠다, 그럼 꼬랑지 확 내린 상태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하는 거를 국내 생산으로 돌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목표인데, 잘 될지는 한번 보시죠. 어쨌거나 국내 얘기도 좀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국 이야기도 좀 했는데, 한국을 개방했다. 그리고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EU의 대미 투자는 대출이 아닌 선물이다. 이거는 이제 한국 얘기가 아니라 EU 얘기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EU는 참고로 미국의 EU나 한국이나 전부 다 관세율 15%로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근데 대신에 플러스 EU 같은 경우에는 6천억 달러 투자가 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좀 낮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참고로 EU는 27개국입니다. 영국 빼고. 근데 우리는 한 나라에서 3,500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개의 경우 대출, 보증 이런 것들이다.
인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에게는 선물이다예요.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 갚아야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무 곳에나 투자할 수 있는 6천억 달러다. 우리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가 아니라 3,500. 그러니까 이건 EU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정부 설명하고 약간 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은 이제 미국하고 EU가 됐든 이거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게 있고 한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다른 거예요. 일본도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이거 대부분 다 대출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래 놓고는 지금 미국은 대출 아니다. 대출 같은 거 아니다 그러고 있고 그냥 선물이다 그러니 서로 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협상 과정에서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은 거다. 그럼 앞으로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거 갖고 또 한바탕 충돌이 벌어질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무작정 뭐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판을 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EU나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좀 다 같은 맥락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저는 다시 CNBC 첫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약 관세를 얘기하면서 이쪽에다가 푸틴 사진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지금 썩은 내가 난다 말이야. 러시아의 경제는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낮추면은 전쟁을 작동시키는 기계를 멈출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를 요 사이드에다 뽑았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CNBC에 출연해서 한 얘기예요. CNBC를 오늘 거의 처음 CNBC 화면을 캡처하는 건 제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한번 보시죠. 푸틴 대통령이 배럴당 유가가 10달러로 가면은 그러면은 사람들 죽이는 거를 멈출 것이다. 10달러가 더 싸지면 어나더 10달러니까 지금 유가가 한 이제 60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70달러 선입니다. 배럴당 70달러 선이 됐었는데 이게 다시 60이나 더 나가서 50선이 되면은 이게 푸틴한테 들어가는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아니 전쟁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틴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경제는 아주 썩은 내가 나고 있다. 여기 러시아 경제는 썩어 문드러졌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 상황은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라면은 정권이 뒤집어져도 몇 번이 뒤집어졌을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지금 기준금리가 20%예요. 기준금리 20%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5% 수준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낮죠. 아마 지금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 어지간하면 4.5%가 제일 높은 수준 중에 하나일 텐데 기준금리 20%예요. 말도 안 되는 금리 수준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악소리 납니다. 민주국 가면은 이게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팅크, 썩은 내가 난다, 악취가 난다는 말이 다 썩어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작살해낸다. 지금 러시아 경제에서 국가의 수입의 50%는 숫자가 왜 안 쓰냐? 50%는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일 펀디도 오일에서 그야말로 석유에서 돈 벌어서 좀 전쟁 치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석유 값을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푸틴이 전쟁을 계속한 동력이 떨어진다. 이 말은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How? 무엇을 할 것이냐는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섀도우 플리트, 그림자 함대. 지금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석유 수출 금지입니다. 수출 금지. 공식적으로는 석유 수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조선이 있으면은 요거 주로 오래된 유조선들을 해가지고는 그 원래
그 항적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GPS도 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 깃발도 달아가지고 이게 무슨 배니 뭐 이렇게 표시도 하고 하는데 깃발도 안 달고 GPS도 안 켜고 해가지고 몰래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몰래 다닌다고 해서 섀도우 플리트, 그림자 함대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것들로 지금 석유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수출의 수법인 거죠. 이거를 이제 잡겠다. 그럼 이게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약 200척의 유조선, 섀도우 플레이, 야, 요 배들이 석유 수출을 하고 있네. 니들 하지 마. 라고 딱 배를 아예 콕콕 찍어가지고 그 니들은 저기 석유 수출하는 배들이니까 니들 얘들하고 거래하면 안 돼. 라고 제재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이 200척 해놓은 데다가 유럽도 제재 동참하면서 한 100척 추가했어요. 토탈 한 400척 정도, 415척이 지금 이 섀도우 플리트로 딱 지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예컨대 이제 돈이 문제다 그러면 돈 주인, 쩐주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 소유주를 처벌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소유주를 처벌하려고 그러면 이게 돈이 원래 돈 가진 사람은 돈이 제일 무서우니까 요거를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쩐주가 안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별로 안 먹히더라 말이야. 별로 안 먹히더라. 그래서 수법을 바꿨어요. 중간에 바이든 때부터. 바이든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바이든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느냐? 배 자체를 딱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유주,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배 자체로 하면은 이 배가 가는 행선지가 있을 거 아니야. 즉 수요자지. 수요자가 이 몰래 오는 배를 받으려 그러다가 몰려와도 날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 이 배를 받아서 기름을 딱 살라 그러다가 딱 물건을 딱 받으려 그러고 딱 눈치를 보니까 미국이 빤히 보고 있네. 아, 이거 우리 물건 아니에요. 아이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어? 이러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래서 안 사요, 가요, 다시 돌려보내는. 그래서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도 줄겠죠. 석유 가격의 하락. 석유 가격의 하락은 푸틴의 돈줄 끊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요 흐름으로 이제 갖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봤더니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는 막 소유주를 이렇게 좀 제재 대상으로 삼고 했을 때는 별로 약발이 안 먹혀요. 그러다가 봤더니 원래는 한 하루에 5,000배럴, 5만 배럴, 5천만 배럴 정도를 러시아가 수출을 하다가 요렇게 저 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딱 제재를 때렸더니만은 갑자기 뚝 떨어지죠. 한 5,000선에서 가던 게 이거 얼마야? 한 1,500선에서 움직입니다. 1,500, 1,700선에서 움직입니다. 거의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약발이 먹힌다. 이걸 예컨대 석유 팔아가지고 러시아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벌었다. 그랬다면은 갑자기 이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수입이 15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500만 원 벌던 사람이 150만 원 벌면은 그게 생활이 되겠어요? 모든 씀씀이가 500만 원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그 수입이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었어. 이건 거의 뭐 월급 못 받아오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돈 나갈 땐 다 정해져 있는데 허덕허덕 하는 거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더 빡세게 하면은 이거 아주 아작 나는 거다. 얘기되는 제재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